소록도 가는 길 56회. 지욱은 어이가 없다. 지금 뭐라고 말을 하신 것입니까? 누가 여기를 온다고요? 지욱아, 너한테는 하나뿐인 내 동생이다. 이제는 서로 만나야 하지 않겠니? 내 동생? 내게 같은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동생이 있습니까? 핏줄이야 다르지만 그렇다면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내 집에 끌어들이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 뱃속으로 나온 너와 그 아이다. 어떻게 모른 척하며 살아올 수가 있겠니? 이 어미를 생각해서라도 서로 만나서 오누이로서 정을 나누며 살아가면 내가 죽어서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다.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 함부로 내 집에 끌어들일 생각이시라면 내 집을 떠나실 각오를 하십시오. 지욱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간다. 애미야, 내가 애비 마음을 좀 달래주거라. 너도 형제가 있어 알겠지만 형제란 서로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더냐? 야, 만나야 하는 것이 핏줄이지요. 그 아이도 오빠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는 반가워서 한 걸음에 달려오는 것인데 애비가 저렇게 나오면 그 아이가 얼마나 참담하겠니? 그동안 내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애타게 찾아다녔다는구나. 그야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지요. 어머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오셨으면 얼마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래, 그러니 문전박대를 하지 말고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것을. 그것이 뭐가 그리 힘이 들겠니? 야, 지가 종현 아버지를 설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놓은 소고기가 하나도 없다. 그 아이는 워낙 안심이나 등심을 좋아하는데 사다 줄 수 있겠니? 그리하지에. 순영은 공판장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다. 당신 어디가? 지욱은 순영을 부른다. 여기 있었습니까? 지금 어디 가려는 거야? 종현 아버지. 그러지 말고 오는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마소. 서울서 내려온다 하는데 얼마나 자주 오겠습니까? 없던 동생이 생기니 이제 당신도 외롭지 않고 좋지 않겠습니까? 난 그렇게 못해. 누가 알아? 또 다른 핏줄이 나타나 형제라고 할지. 더 이상은 그 여자의 농간에 놀아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종현 아버지, 그리 생각하지 마소. 그래도 형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거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그런 형제들 필요 없어. 지욱은 개사로 들어간다. 순영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 공판장으로 가서 소고기 안심을 사온다. 처음으로 찾아오는 시누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미주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 도착을 한다. 미주는 박효숙을 보자마자 끌어안으며 눈물바다를 이룬다.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찾아 헤매었는지 아세요? 이곳에 이렇게 잘 계신 것도 모르고 눈만 뜨면 엄마를 찾는다고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흐흐. 미주야, 미안하다. 엄마가 그동안 사정이 있어 연락을 하지 못해 너를 고생시켰구나. 두 모녀는 한동안 그런 쇼를 연출한다. 아직 지욱은 일을 하느라 개사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순영은 그런 모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찡해진다. 애미야, 내 시누이다. 언니, 엄마가 이곳에 계신 것도 모르고 엉뚱한 곳만 찾아다녔어요. 진작이라도 연락이라도 주시지 않고. 어서 오시오. 지들도 아가씨가 있다는 것을 몰랐지. 암튼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헌데 오빠는? 야, 이자 곧 들어올 깁니다. 순영은 차와 과일을 내온다. 그들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지욱이 집 안으로 들어선다. 애비야, 얘가 내 동생 미주다. 오빠, 엄마가 얼마나 오빠가 그리워 눈물로 지새웠는지 아세요? 오빠를 찾아 집을 나가신 것을 알면서도 엄마를 또한 얼마나 찾아 헤매었는지 모릅니다. 미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한다. 그러나 지욱은 그 모든 것들이 모두 거짓임을 간파한다. 잘 들어. 난 너 같은 동생을 둔 기억도 없고 설사 너와 같은 배를 빌어서 세상에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너를 동생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그렇게 그리워하던 내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를 바랄 뿐이다. 지우가, 내가 아들을 두고 왜 딸네 집에 가서 살겠니? 난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럼요. 엄마가 오빠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이제 와서 엄마를 모시고 가라니요? 이제라도 오빠 곁에서 엄마 여생을 편안하게 모시며 살면 오빠도 외롭지 않고 얼마나 좋겠어요? 난 절대로 외롭지 않다. 그리고 내겐 어머니가 없다. 그러니 그렇게 그리워하는 내 엄마를 모시고 갔으면 한다. 지욱은 더 이상 말을 하기 싫다는 듯 안방으로 들어간다. 그 모습을 보던 미주가 무엇이라는 말을 하려는데 박효숙이 제지를 한다.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안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리고 박효숙은 주방으로 들어간다. 처음으로 온 내 시누이니 잘해서 먹어야 한다. 알았습니다. 박효숙은 주방에서 이것저것을 참견한다. 저것이 얼마나 이 애미를 찾아 헤매었으면 얼굴이 저리도 못쓰게 되었는지 가슴이 아프다.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진즉에라도 연락이라도 해서 안심을 시켜야 하는데 지우기가 알면 또 뭐라고 할까 걱정스러워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다. 박효숙은 순영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말을 한다. 그동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 애미를 찾아다녔다는구나. 그러니 살림인들 오죽이나 팍팍할지. 순영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말이 시누이라고 해도 남편하고 핏줄이 다른 사람이다. 남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순영이다. 아무런 정도 없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동생이라고 하니 무슨 정이 솟아나며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순영은 식사 준비를 끝내고 나서 남편의 상을 따로 차린다. 왜? 우리 지우기가 따로 상을 보라고 하던. 야, 그러지 않아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하고 힘든 사람입니다. 밥이라도 편안하게 묵어야 안 되겠습니까? 순영은 잠시라도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다. 지욱은 아무런 말도 없이 순영이 들고 들어오는 밥상에 앉는다.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젠 동생이라는 여자까지 합세를 한다는 생각에 지욱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라는 사람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참아내자니 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종현아버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소. 어머님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마소.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있으려니 참으로 속이 타 들어가는 것만 같소. 그러니 우예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쓰고 힘들어하면 곁에 있는 내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을 해서라도 조금 마음을 편히 가지소. 당신이 절대로 잘해주면 안 되는 것 알지? 잘해주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 사람들이야. 애초부터 냉정하고 차갑게 대하면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야. 야, 그렇게 하겠으니 마음을 편히 가지소. 순영 역시 잘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다. 남편과 핏줄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시누이라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순영은 남편의 밥상을 들고 나간다. 그들 모녀는 아직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다. 애미야, 깨 좀 앉아봐라. 순영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 박효숙은 순영을 부른다. 순영은 식탁 의자에 앉는다. 우리 미주가 나를 찾아다니느라 그동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단다.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게 힘들다고 하니 너희도 물론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내려온 김에 다소 얼마라도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어머님, 지들이 그만한 여유가 어디 있는겨? 그라고 돈을 쓸 때는 종현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님이지 대신에 직접 말씀을 해보이소. 내가 하는 말보다는 그래도 내가 남편의 마음을 더 잘 주무를 수가 있지 않겠냐? 많은 도움도 말고 다소 얼마간이라도 보탬이 되어주면 더도 없는 하나뿐인 동생에게 얼마나 떳떳하고 좋겠냐? 지는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순영은 주방에서 나온다. 저런 매몰차고 차가운 년. 감히 시어미의 말을 도중에서 잘라버리다니. 박효숙은 화가 나서 시근덕거린다. 상당히 매몰찬 성격이네.
언제나 엄마한테 저렇게 대해. 그러니 어쩌냐? 아직은 내가 네 오래비 눈치를 보느라 큰 소리를 치지 않는다마는 이제니 오래비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날에는 된 시집살이를 시킬 것이다. 감히 어디서 시어미 말을 중도에서 잘라. 두 모녀는 화가 나서 순영을 보고 욕을 한다. 그러나 순영은 그녀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박효숙은 아예 아침을 거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순영이 개사에서 돌아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주가 주방으로 따라 들어온다. 나하고 말 좀 합시다. 야, 말해 보이소. 이 집에 방이 또 있는데 어째 엄마에게 제일 작은 골방을 주는 거요? 그럼 웃잡니까? 다른 방은 우리 아들 방이니 빈 방이 그 방뿐이요. 지금 아들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방을 비워두고 어른을 그렇게 골방에다 두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방을 내주지는 못한다 해도 비워있는 방을 내줄 수는 없어요?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지욱이 언제 들어왔는지 화를 내며 말을 한다. 누가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한 적이 있어? 그것이 싫으면 당장이라도 내가 모시고 가면 될 것인데 내가 뭐라고 남의 집에 와서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아? 여기가 오갈 곳이 없는 동네 경로당인 줄 아니? 어서 썩 내 엄마를 모시고 가. 지욱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소리를 지른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